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경쟁적으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만 고용하라는 주장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조합장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습니다. 금품 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추가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면서 조건을 내건 도의회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조리 종사자들이 체결한 단체 협약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하루 종일 강풍이 분 오늘 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에서 한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 노동자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크레인 업무에 자기 조합원을 써달라는 게 요구였는데요. 타워 크레인 계약을 둘러싼 한국노총과의 오랜 갈등에서 빚어진 일입니다. 허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60m 높이의 타워 크레인 안에서는 53살 박모 씨가 새벽 6시쯤부터 농성에 나섰습니다. 풍속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데도 계속 들락날락 하시니까 제 밑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박 씨는 타워 크레인 업무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써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기존 계약과 달리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쓰겠다고 해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현장 소장님하고 경찰관 입회하에 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반면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 다음에 현장 있을 때 자기들이 하늘 쪽에 자리를 배정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약속을 좀 지켜달라 하는 얘기고. 타워 크레인 계약을 둘러싼 양대 노총 조합원 간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오늘 서울 강남 재건축 현장에서도 한국노총 조합원이 같은 이유로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해 인천에서는 한국노총 조합원을 쓴다며 장비 임대업체 대표를 협박한 민주노총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강성으로 지금 강하게 자기 거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성부터 해버리니까 저희들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두 노총 간의 첨예한 갈등을 마주한 건설업체는 양측과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전주시청 앞에서 5달째 직접 고용을 요구해온 민간 위탁 청소 노동자들이 결국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직접 고용할 뜻이 없다며 파업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 청소노동자들이 청사 앞을 가로막은 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5달째 농성을 해온 이들은 전주시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과 비교해 임금은 60% 수준이고 휴가와 산재 처리 역시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전주시가 시와 출연기관 비정규직을 모두 정직원으로 전환시키면서도 유독 자신들만 방치하고 있다며 결국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계속해서 민간 위탁을 고집한다거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그런 대응도 시작하겠다. 걱정은 파업으로 인한 전주시 내 쓰레기 대란입니다. 파업을 예고한 청소노동자는 178명, 전체 민간 위탁 인원의 43%에 달하는데 대부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재활용품 수거와 가로 청소를 맡고 있어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미참여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대응하겠으며 주거 밀집 지역 및 중점 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일단 대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시민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민간 위탁 청소노동자들의 요구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례가 없고 재정 부담도 커 들어주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 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이 정리되는 올 하반기까진 이 같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가짜 조합원 논란이 제기되는 등 선거 기간 내내 혼탁 양상이었는데요. 선거 2달이 지났지만 이젠 당선된 조합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잡음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무자격 조합원 등 불법과 탈법 논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선거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지만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예, 저도 조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것 같아요. 선거 기간에 적발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이. 남원의 모 농협조합장은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조합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고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가족까지 불법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저 선거날 그저 유권자를 태우고 간 거. 지금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이세요? 이전부터 계속 좀 진행해왔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임실의 모 농협조합장도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5명 가운데 3명이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현직 조합장들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현직 조합장만 14명이라 추가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금품 향응 전달이 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 역시 돈 선거 관행을 끊지 못했다는 건데 일부 조합장들은 상대 후보가 단순히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있는데 내가 중간에 가서 인사하고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우리 조합의 건강검진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가시라. 인사니까 그거를 잘 알지. 일단 경찰은 위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8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홍삼 선물 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는데 증인들은 검찰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의 증언과 증거를 항소심이 인정할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 세트 200여 개를 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 행위가 있었다며 검찰의 증거를 인정했습니다. 측근들이 선물을 돌렸고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이 지시하고 격려했다는 전화통화 내용도 증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했어요. 알았다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그런데 2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피고인들은 통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홍삼 스파 운영권이 마음처럼 넘어오지 않자 이항로 군수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녹취나 카톡 내용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방청에 나선 이 군수의 지지자들은 무죄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분위기가 좋다고 그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주민들 뭐 대다수가 그러죠. 1심의 증거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검찰은 이항로 군수에게 원심과 같은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최후 진술에 나선 이 군수는 군정에 공백이 생겨 죄송하다면서도 지역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노사 단체 협약을 사실상 부정하는 예산 심의를 했다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노동권의 무지를 드러낸 것은 물론 예산권 남용의 사례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임시회에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800명 가까운 영양사와 조리사 등의 수당 13억 7천여만 원을 의결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음 연도 임금 협약 시 급식 종사자의 중식비를 납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협약할 것을 주문한다. 도교육청이 비정규직 노조와 체결한 헌법상 권한인 노사 자율의 단체 협약을 사실상 변경 요구한 셈입니다. 노동계는 막강한 예산권을 가진 도의회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단체 협약 훼손 시도로 보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사용자가 의회의 그런 요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노사의 단체 협약이 훼손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도의회는 조건부 의결이 아니라 예산 절감을 위한 권고였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국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협약 시 그런 서류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솔직히 사과합니다. 노사의 단체 협약을 존중하고 조건부 의결이 잘못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의 발언 회의록 삭제 등 후속 조치도 약속했습니다. 도의회 사과까지 불러온 이번 사태는 노동계를 바라보는 비뚤어진 시각과 예산권 오남용의 위험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김승환 도교육감은 완산학원 비리를 눈치채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어 사학의 징계 권한은 교육청에 있어야 하고 사학의 교원과 직원 임용도 엄격해야 한다며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와 직원들은 공사와 용품 구매 과정에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받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의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립니다.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오는 29일 전주대학교에서 채용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 등이 함께하는 채용 설명회에는 도내 6개 대학도 참여해 맞춤형 취업 상담과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데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900여 명에 이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흐린 가운데 서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군산과 김제, 부안, 고창에는 초속 7m 안팎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밤까지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오늘 밤까지 서해안 지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제48회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한 전북 선수들이 대회 3일차 경기에서 20개의 메달을 추가하며 선전했습니다. 선수단은 이미 지난해보다 10개 이상 많은 78개의 메달을 따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보금자리 복지 봉사단체인 해비타트 운동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해비타트 군산지회는 삼북동과 성산동의 8세대의 주택을 무주택자를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전주에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체입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은 오는 30일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에디슨과 대창모터스, 주식회사 코스텍 등 5개 전기차 업체와 투자 협약을 맺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 26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피해자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악성 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현금 4,2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공인들이 새만금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최근 도내 한 닭고기 업체가 새만금 산단에 3천억 원을 투자하고 1,500명을 고용할 계획이었지만 입주가 불허돼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